자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참 이유. 이거 잠 왜 자야 될까요? 피곤하니까 피곤 싹 풀기 위해서. 맞아요. 네.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우리 핵심인데 피곤을 이제 싹 풀기 위해서 네. 하는데 이 피곤이 뭔가 우리 원 상태로 회복한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회복한다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잠잘 때 어떤 상태로 들어가게 되냐면은 평소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랑 잠자고 있을 때랑 어떤 상태가 다르냐면 잠자고 있을 때는 생각을 안 해요. 네. 생각이 없어져요. 네. 깨어 있을 때는 생각이 많죠.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이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생각은 저항의 역할을 해요. 대부분의 생각들은 모두 다 저항이에요. 우리 무슨 생각하나요? 항상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저거 안 했어야 했는데 저걸 해야 되겠다. 또는 과거에 제가 저렇게 해서 기분 나빠. 맨날 하는 생각이 다 이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이야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네. 피곤하고. 맞아요 그거예요. 막 사랑으로 가득 차 감사 막 자유 막 깨달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막 허용하고 있고 막 이러지 않거든요. 다 무슨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다 저항이에요. 네. 그럼 이게 저항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가 흐름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딱 막는 거 이걸 저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맨날 저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근본적인 우리 시스템이 뭐냐면 맨날 우리가 뭘 끌어온다고 막 하잖아요. 아마 그 끌어당기는 법칙에서 연구가 되는지 아니면 항상 우리가 뭘 없으니까 저거 내가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원래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이제 계속 다가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이걸 저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하고 있을수록 이게 이제 우주라는 거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사실은 이제 소스 오브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소스 에너지, 근원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근원 에너지가 오고 있는데 근원 에너지는 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몸으로 입고 있는데 이 몸이 이 근원 에너지의 이제 확장이라는 거죠. 얘랑 나랑 별개의 애가 아니고 얘가 곧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God라는 얘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신이 뭐야? 나랑 신이랑? 그게 아니라 나랑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얘기죠. 거기서 이제 에고도 나오고 분리된 있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내가 이제 작은 나고 이게 이제 큰 나죠.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만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본진에서부터 에너지를 계속 줘야 되는데 받고 있는데 에너지를 못 받고 있어요. 이 저항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은 생각이 없어지게 되고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 저항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를 쫙 받는 거죠. 잠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탱탱해진다 그러잖아요. 피부만 탱탱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데 있는 것들 우주에 근원 에너지 받으면 이 근원 에너지 무슨 특징이냐면 몸도 회복시켜주고 모든 것들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던 그 풍요주고 웰빙들이 다 오는 거죠. 저항이 없는 상태가 바로 잠자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거나 우리가 평상시에도 그런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되게 미약하게 받고 있어요. 저항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즉 스트레스 받는 게 내가 어떤 분노, 우울, 짜증 이런 감정들이잖아요. 이런 감정들은 이 근원 에너지의 흐름을 더 막거든요. 평소에도 막는데 더 막아요. 그럼 이 흐름이 끊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병이 드는 거예요. 얘가 항상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에너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막 세포가 재생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얘가 재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끊기게 되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 이제 사람들이 좀 알기 시작했죠. 이게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이게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암이라는 게. 의학에서도 하고 나는 왜 병에 걸렸는지 알고 있어 라고 제가 그 생로병사 보면은 인터뷰할 때 저는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알고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는 그냥 저항 다 끊어놓거든요. 이 에너지가 못 받아요 우리가. 그래서 끊기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뭔가 안 좋은데 잠자고 나면 되게 개운하잖아요. 생각이 없어지고 저항이 없어지니까 그런 에너지 연결돼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이 있잖아요. 우리 레스터 레븐슨 선생님은 허용하는 거죠. 허용하는 상태잖아요. 말 그대로 이 사랑의 상태, 자기 본연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연의 상태가 사랑의 상태니까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면 저항이 없으니까 이 근원 에너지를 계속 받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잠을 안 자도 되는 거죠. 굳이 잠을 자면서 이걸 받을 필요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핸드폰으로 치면 충전기 꽂아놓고 핸드폰 쓰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근원 에너지가 계속 네. 공급되는. 네. 그 나중에는 밥도 안 먹어도 돼요. 에너지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잘 안 먹고, 네, 잠도 이제 눈치 보면서 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서 제가 이제 그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명상하잖아요. 네. 그 명상을 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실 어렴풋하게 아까 전에 나오긴 했어요. 그 이유들 이 중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뭘까요? 저항을 안 하기. 맞아요. 그럼 저항을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에요? 저항을. 생각이요. 웃는 거. 맞아요. 네. 인생 대단하신데요. 아까 전부터 다 맞추셨어요. 생각이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게 이제 호흡이거든요. 호흡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게 되면 저항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SX 선생님 항상 이 얘기해요. 코르크 마개인데 코르크 마개에 저항들이 막 달려 있는 거예요. 이 저항들을 끊은 생각을 멈추게 되면은 내가 저 사람한테 기분 나빴던 거, 내가 저걸 뭐뭐 해야 돼, 저것만 해야 돼, 막 스트레스 받던 거, 다 저항이거든요. 다 내려놓게 되면은 이 코르크 마개가 물속에 있던 코르크 마개가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우리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저항의 상태가 없어지게 되면 이 근원 에너지랑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근원이랑.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자면서 건강이 회복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피부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뼈도 자라나게 한다고. 근데 왜 뼈가 안 자라나요? 그 당신들이 뼈가 자라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가능한 게 없는 게 건강.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이제 디자이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네. 우리 서프로 치면 목표. 이게 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달성이 되냐면 사람들이 끌어당김 법칙, 이게 끌어당김 법칙을 조금 이제 말씀드릴게요. 끌어당김 법칙 얘기하면 내가 막 생각하면 바로 나타난다. 근데 뭐 그게 왜 안 되냐? 뭐 잠재의식이 전달이 안 되는 뭐 그런 거겠지. 라고 얘기를 해서 끝나잖아요. 저는 되게 조금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끌어당김 법칙을 얘기를 하려면 그 제가 세도나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이 볼텍스 그리고 우리 근원 또는 이너 비잉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너 비잉, 근원. 그 다음에 감정. 이게 이제 내면의 안내 시스템이거든요. 내면 안내 시스템. 요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이거 끌어당기는 법칙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시퀀스가 그냥 짧게 바로 굵고 간단하게 바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내가 뭔가를 생각을 해요. 내가 저 갖고 싶다. 자동차를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난 자동차를 갖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 뭔가 우주에 이 근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근원으로 바로 표현이 참 되고요. 로켓, 런치도 로켓이라고 하거든요. 런칭 행사 한다고 하잖아요. 로켓 쏘는 거를 런치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켓 쏘는 거에 비유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바로 로켓이 바로 그냥 쏴져요.
이게 그래서 근원은 바로 우리의 디자이어에 항상 우리의 욕구, 목표에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 근원은 항상 그걸 따라가요.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진동이잖아요. 우리가 바이브레이션, 진동 에너지를 이루어졌는데 우리 바이브레이션에 그대로 따라가지고 이 근원 에너지가 나 차를 너무 갖고 싶어. 차를 생각하는 순간에 이 근원 에너지가 차와 똑같이 맞는 그 진동 에너지를 변신돼요. 그래서 이 근원 에너지가 차와 똑같은 그 진동 에너지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변신을 딱 하는 거예요. 차로 변신하는데 여기는 약간 그 단계가 있어요. 여기는 물질색이잖아요. 여기는 그냥 비물질이라고 할게요. 물질이 아닌 비물질이죠. 그래서 이 세계에서 차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차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 근원 에너지가 우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차가 만들어지면서 이 근원 에너지가 뭔가 생각하고 진동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 보면 이렇게 막 블랙홀 이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볼텍스라는 거예요. 이 볼텍스 에너지 장이 형성이 돼요. 이 에너지 장이. 이 장이 형성이 돼요. 이 장은 어떤 진동 에너지를 띠고 있냐면 자동차라는 진동 에너지를 띠고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너무 갖고 싶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동차를 갖고 싶은데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주파수를 일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에 대한 결핍 에너지를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를 이미 갖고 있는 액트 에지프거든요. 이게 이미 갖고 있듯이 느끼는 거랑 그 다음에는 감정인데 이 두 개거든요. 이 두 개를 맞추는 거거든요. 감정인데 이 감정은 어떻게 되냐면 맨 위에 단계가 사랑이었잖아요. 사랑, 그 다음에 감사. 여기 쭉 맨 1단계가 있어. 사랑, 감사, 자유 뭐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있었거든요. 요 단계가 저항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놈의 저항이 뭐냐? 우리의 의식세계가 이 볼텍스 안으로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맨날 에스텍스 선생님이 getting into the 볼텍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볼텍스 안으로 들어가라고. 왜냐면 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일치돼가지고 여기 있는 게 우리 물질세계로 뿅 하고 이제 나타나는 거죠. 실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사님이 말씀하시는 새가 막 날아가고 주변에서 뭐가 나타나고 하는 거. 이 볼텍스 나의 그 에너지 장이 형성이 내가 만들어 놓은 장이 형성이 되는데 내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지금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어요. 이 장벽이. 이 장벽이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막 짜증, 분노, 화 막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이게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막고 있냐면 끌어당김에 고치기 위해서 이 이너 비잉 자체는 얘 자체는 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얘는 감사고 얘는 자유예요. 끌어당김에 고치기 위해서 얘랑 맞지 않으면 이 볼텍스 에너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튕겨져 나와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사랑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감사 사랑을 해야 이 이너 비잉 근원 에너지랑 온라인이 맞춰져요. 그래서 끌어당김 고치기 위해서 같이 합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 근원 에너지를 다 받을 수가 있고 이 근원 에너지가 만들어놨잖아요. 자동차도 만들어놨고 집도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 물질도 우리가 다 가져와서 받는 거고 그 근원 에너지는 뭐죠? 우리 몸도 건강해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회복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사랑과 감사 이런 자유의 감정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랑과 감사 자유의 감정으로 가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스터 선생님도 항상 되게 많은 그 가이드들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움을 받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한마디로 득도를 하신 그 레스터 선생님 있잖아요. 레스터 선생님이 쓰시는 게 뭐냐면은 세도나 메소드입니다. 여기 이분이 만들어낸 게. 이 세도나 메소드는 핵심이 1단계가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가 사실 나을 것 같은데 이거는 allow고 allow라고 표현하고 이걸 let고거든요. 제가 이거 하면서 어떻게 깨달은 걸 얻었냐면은 똑같은 이 펜을 보잖아요.
이 펜을 보는데 이 펜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느껴요. 누구는 펜을 보면 저는 이 펜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신났어요. 막 이걸로 막 필기도 할 수 있고 과거에 이걸로 필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도 많이 받고 막 그랬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신나. 근데 누구 다른 B라는 사람이 이 펜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펜으로 막 맞았어요. 예를 들어서 펜으로 막 맞았어요. 그럼 펜은 펜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펜을 보는데 누구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누구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기억. 그렇죠. 뭔가 내가 이거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그걸 느낀 거죠. 이 펜을 그대로 허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펜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펜을 그대로 내딛고 가도록 이 렛이 뭔가 영화에서 표현해서는 뭔가 흘려가려는 거잖아요. 그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내가 펜을 보더라도 내가 펜을 봤을 때 예전에 막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펜에다가 그 감정을 그대로 이입을 하고 내가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항을 그대로 받는 거죠. 허용하는 거예요. 펜을 그대로. 그래서 이 감정을 볼 때 내가 너무 짜증나거나 뭐 그렇게 됐을 때 감사하는 감정으로 갑자기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끌어당기는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 허용을 하게 되면은 감사함의 감정으로 바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해지게 돼요. 질문 자체를 어떻게 하냐면 쿠주로 하거든요. 쿠주 웰컴, 웰컴이에요. 웰컴 또는 allow. 쿠주 웰컴, 예를 들면 펜, 환영할 수 있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질문에 yes라 노라 하든 상관없어요. 이 질문을 듣고 내가 이걸 하는 순간에 그대로 허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레디꼬는 이제 쿠주 레디꼬 펜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도나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다 허용하고 다 풀려보내서 결국에는 사랑, 감사, 자유의 감정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또 많이 갔어요. 진도를 빨리 나가볼게요.